자, 이번 강의 주제는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대칭키 암호 운영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대칭키 암호 운영 모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공부를 한 번쯤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초보를 위해서 제가 운영 모드가 뭔지 그 개요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평문이 있는데 그 평문 크기가 100GB입니다. 이 아주 덩치 큰 100GB의 평문을 한꺼번에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는 암호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불행하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덩치 큰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논하는 것이 곧 운영 모드라는 것입니다. 해서 아래 예를 들었습니다. AES 암호 시스템. 우리가 AES 암호 시스템은 128비트 체제라고 합니다. 왜 128비트 체제라고 할까요? 바로 이 AES 암호 시스템은 이 100GB를 한꺼번에 암호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얼마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128비트씩 끊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AES 암호는 128비트 체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바로 이 평문이 덩치가 클 때 이 AES 암호는 128비트씩 끊어서 하나하나씩 평문을 못으로 암호 처리하고 이 암호문은 다시 복호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오른쪽에 여기 블럭 크기라고 적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DES는 64비트, 지금 AES는 128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DES는 한꺼번에 암호 처리할 수 있는 것은 64비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운영 모드에서. 뭘까요? 중요한 것은 암호 시스템은 공격자가 이 암호문을 손쉽게 복호화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암호 시스템으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암호문을 공격자가 비밀키를 모르면서 손쉽게 복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암호문을 손쉽게 평문으로 복호할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이 운영 모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문을 손쉽게 평문으로 복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서 이 운영 모드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직접 많이 출제되는 것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운영 모드를 앞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시험에 집중 출제되고 있는 운영 모드 5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5가지 화면에 봅니다. 첫 번째 ECB, 두 번째 CBC, 세 번째 CFB, 네 번째 OFB, 다섯 번째 CTR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러면 이 모드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세부적인 내용 핵심 5가지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운영 모드 중에서 DES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게 위에 있는 4개고 마지막에 있는 CTR은 AES 암호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개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대칭키 암호 운영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운영 모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시험에 집중 출제되고 있는 이 5가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맛보기를 한 운영 모드 5가지 중에서 2개를 가져왔습니다. 눈도장을 한번 찍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CBC, 두 번째 CFB 2개를 가져왔는데 이 그림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만 맛보기로 설명을 합니다. 이 대칭기 암호 운영 모드는 평문을 암호문 처리하는데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엑소와 연산하고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좌측 CBC 모드는 엑소와 연산이 먼저 적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엑소와 연산이 먼저 적용되고 그 결과를 암호화해서 최종 암호문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CFB 모드는 어떻게 하느냐, 암호화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결과를 엑소와 연산 처리해서 최종 평문을 못으로 암호문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이걸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운영 모드는 크게 암호 알고리즘하고 엑소와 연산이 적용되는데, 암호 알고리즘이 먼저 적용되느냐, 엑소와 연산이 먼저 적용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엑소와 연산이 먼저 적용되는 암호 운영 모드를 블록 암호라고 하고, 이 엑소와 연산이 나중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스트림 암호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크게 신경을 끄라는 것이죠. 쉽게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런 암복화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여기 복잡한 수식 눈에 보입니다. 역시 이런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런 내용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암복호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 복호 영어 단어가 있겠죠. 암호는 영어 단어 E로 시작하니까 EK, 복호는 영어 단어 D로 시작하니까 이런 DK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5가지 운영 모드 암복호 과정을 여기 수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눈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왜 수식이 이렇게 표현되느냐? 이걸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예습할 겸 한번 분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 강의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강의 진행되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운영 모드 5가지 정리하는 방법 설명하려고 미리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느냐? 암기할 것도 너무나 많고 암기해도 머릿속에 잘 암기도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머릿속에 쉽게 어떻게 암기 정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해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5가지 운영 모드 정리할 때 그 순수를 제가 적어둔 순서 ECB, 그 다음에 CBC, 그리고 CFB, 그리고 OFB, 마지막 CTR 이런 순으로 적어서 정리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미리 위에 있는 2개를 묶어서 처리합니다. 묶어보면은 ECB하고 CBC는 블록 암호에 해당되고 밑에 있는 3개는 스트림 암호로 분류가 됩니다. 왜 이거는 블록 암호고 왜 이건 스트림 암호냐?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신경 꺼도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칭기 암호는 크게 내부적으로 2가지가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엑소와 연산하고 암호 알고리즘 적용된다라고 하였죠. 이때 엑소와 연산이 먼저 적용되는 것은 블록 암호로 분류되고 엑소와 연산이 나중에 적용되는 것은 스트림 암호로 분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을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적어 놓으면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이 블록 암호는 이 암호화 과정하고 복화 과정이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라는 뜻이고, 밑에 있는 스트림 암호 3개는 암호화 과정이 곧 무엇이냐? 복화 과정하고 동일하다. 바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 것은 중간에 있는 이 CBC하고 CFB는 오류가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류가 전파가 뭐냐? 이런 내용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표로 정리한 것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표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미리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을 때 이 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 운영 모듈 분석해서 그 문제를 풀리면은 절대로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전산 시험은 1분 안에 하나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1분 안에 하나의 문제를 못 풀면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도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산 시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시간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 모드 다 알고 있어. 시험에 출제되었어. 그러면 다 아니까 그 그림 그려갖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출제된 내용 비교해서 아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제 푸는데 5분씩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하나 푸는데 5분 걸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공부를 충분하게 한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표를 딱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풀 때 5분 걸리는 걸 그냥 3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화면에 있는 이런 내용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씩 앞으로 다룰 것이니까 걱정 말고 이 진행 따라오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운영 모드 5가지를 미리 맛보기로 잠깐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 진행합니다.